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소설 김학공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김학공이 주인공이 되겠죠. 예, 핵심 정리 보시면 주제는요, 노주 간의 갈등입니다. 노주. 그러니까 노비와 주인 간의 갈등이고요. 주인을 배반한 이 노비에 대한 그 주인의 복수가 있고요. 악의 징치, 이제 악을 징벌하고 도덕률을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공의 복수라든가 또 부인 별선과의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격은 그래서 권선징악적인 성격이 뚜렷하고요. 설화적인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배경은 조선 숙종 때고요. 이번에 따라 이제 중국 송나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강원도 홍천, 부북면에 있는 서천과 개도, 딸린 이제 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순차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일대기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영웅소설이고 도덕소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상 특징에 가시면은 그 반란을 일으킨 노비, 그 주인 사이의 대립과 갈등. 그러니까 이제 소재가 참 참신하죠. 그동안 있었던 그 노비와 주인 사이의 갈등은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 소설에서요. 조선 후기죠. 이제 배경이 이제 후기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이 신분제가 이제 동요되면서 또 신분제가 해체되는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또 하층민의 이 신분 상승 욕구가 이제 강하고 또 봉건질서를 수호하려는 양반층의 이 강한 의지가 서로 갈등을 벌이는 주요 사건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또 이스대 이니 뭐뭐 이르되 뭐뭐 더라 이러한 문어체의 어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어체가 아니라 이런 거를 문어체라고 합니다. 또 운문체의 흔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화 민요 작품 등은 이제 작품에 부분적으로 이제 수용을 한 거고요. 선인과 악인이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영웅소설의 그 기본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준호 갈등을 통해서 이제 효를 실천하고 가문의 회복을 이 김학공을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인과 노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신분 갈등, 이걸 소설에 이제 수용함으로써 어때요? 소설의 영역이 이제 확장됐다라는 의의가 있고요. 또 이전에 이 추노용 설화를 소설화하여 발전시킨 겁니다. 추노라는 건 이제 노비를 이제 추격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 창작된 신계후전이라든가 탄금대 등의 소설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유교적 신분사의 질서를 회복하고 유교적 가치관, 윤리관의 그 복귀, 이걸 갈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김학공의 이 복수를 통해서 이 노비들의 모반, 이렇게 반항하고 저항하는 거겠죠. 역모를 깨하는 이런 신분 해방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작가의 어떤 가치관이 드러난 겁니다. 또 노비와 주인의 갈등 진행 과정을 보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배반한 노비와 주인 가족의 갈등이 나오겠죠. 그다음 2차적 갈등은 강성해진 이 노비와 학공이의 대비된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 3차 갈등은 권력을 얻은 학공이 노비와 약해진 노비와의 3차 갈등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이때 학공이 모친 어머님이죠. 어머님 곁을 떠난 지 이미 10여 년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뭡니까? 학공이 지금 현재 부모님 중에 어머님이 이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네요. 노비 전담 문서를 매양, 항상이란 뜻이죠. 항상 옷 속에 넣어 몰래 이제 가지고 다녔다는 얘기고요. 그 문서를 신부가 알까봐. 그래서 신부는 이제 결혼을 했나 보네요. 그렇죠? 부인을 의미하는 건데, 염려하여.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노비 전담 문서라는 거는 들켜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러한 문서라는 얘기죠. 그윽한 곳에 감추고 종종 가보더니 동지가, 새로운 인물이 나왔죠. 동지라는 사람이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즉시 가서 보니 전대가 놓여있다. 전대라는 건요, 과거의 돈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돈을이나 이제 물건을 넣어가지고 허리에 매거나 어깨에 두르기 편하도록 만든 자루입니다. 자루. 그러니까 옛날에 그 조선시대 그 가방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가방, 돈 지갑 뭐 이런 거요. 두루마리 뭉치가 있건을 가지고 저의 방에 들어가서 떼어보니 강주 홍천부 북면에 사는 김낭청의 아들 학공이라 써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 학공이의 신분이 지금 드러난 거네요. 그렇죠? 과연 이게 뭐길래 몰래 우리 학공이가 숨겼는지 그 이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동지가 크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놀랐어요. 정서가 나오면 제가 분홍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크게 놀라 말하기를 전일에 들으니, 전이라는 건 뭡니까? 오래전에 들었다는 거는 뭡니까? 과거에 이미 아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김낭청 댁 종들이, 그러니까 이제 김낭청은 이제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그런 고귀한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근데 낭청이 죽은 뒤에 집에 가장이 없는 것을 보고 나쁜 마음을 먹어 여러 놈들이 그 집을 어떻게 했다? 탈취했다. 탈취라는 것은 이제 강제로 빼앗아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노략질했다, 뭐 약탈했다, 노획했다, 뭐 다 같은 단어예요. 가지고 와서 사는지라, 그렇죠? 주야로 밤낮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놈들이 말하기를 그 아들 학공을 잡아 죽여 후한 뒤탈을 없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걱정과 근심인데 그런 근심거리를 없애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우리 동지라는 인물이 있죠. 이 동지는 이미 이러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뭐를 발견한 거죠? 이 김낭청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크게 놀란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일이 될 줄 어찌 알았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요, 동지의 말을 통해서 학공의 위기를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이 질문하는 방식, 물음을 던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대화를 한다. 말하기 기법이네요. 그렇죠? 말하는 방식이 물음을 던지면서 위기를 강조하는, 그렇죠? 그러한 효과가 있네요. 그리고 과거에 이미 들은 이야기를 이 동지의 말을 통해서 요약해서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말하기 방식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분 질서가 이때는 어떻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하층민의 인식이 지금 반영됐죠. 왜냐하면 주인 집을 강탈했잖아요. 탈취했잖아요. 그리고 도망을 가고 또 결국 그 아들을 뒤탈을 없애려고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볼 때 신분 질서가 절대적이지 않고 약간 와해되어 가는, 그렇죠? 동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고 살펴보니 또 한 봉의 입건을 자세히 보니 하나는 이제 노비 전담 문서였다. 동지가 대경하여 이제 또 두 번째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선을 불러, 별선. 그렇죠? 인물들이 나옵니다만 인물들의 관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죠? 예. 너희 둘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별선이와 김학공을 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같이 부른다는 얘기는 뭔가 부부라는 것을 조금 이제 느끼죠. 예. 눈에 암암하여지더니, 그러니까 매우 어둡고 조용해지다는 얘기입니다. 암암하여지더니 이런 참혹한 일이 어디 있으리요. 자, 참혹하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처참하고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우리 어떤 게 있습니까? 목불 임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라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하며 전후곡절이라는 것은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복잡다기한 사정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것을 말하니 별선이도 대경한다. 그렇죠. 아버지도 대경하고 딸인 별선이도 대경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루라는 것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이 만일 누설되면, 누설이라는 건요, 비밀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출, 발설, 탈로 이런 단어들이 같은 유의어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낭군은 이제 나온 걸로 봐서 너희 둘, 낭군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별선이와 김학공은 어떻다? 부부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거의 느껴지죠. 예. 목숨을 잃을지라 이 일을 어쩌면 좋으리까. 아버지가 나왔네요. 그렇죠? 결국은 동지라는 사람은 이 별선이의 아버지고, 이 동지는 결국 김학공의 장인 어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말을 경솔히 누설치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이때 학공의 나이는 18살이요. 별선의 나이는 16세라. 그렇죠? 이제 신분 나이가 나왔네요. 그렇죠? 신상 정보가. 또 부부가 홍락하여. 부부라는 말이 이제 직접적으로 드디어 나왔네요. 그렇죠? 이로써 이 세 인물의 관계가 이제 전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흥락이라는 것은 이제 흥에 겨워서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즐겨하더니 하로는 별선이 낭군께 말하기를 낭군은 본래 어디 살아 계시며 아버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럼 그동안 결혼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근데 학공이 크게 말하기를
조실부모했다. 그러니까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실 부모했다, 뭐 조상 부모했다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로 알지 못하노라 하니 별선이 이제 다시 묻는 거죠. 별선이 이미 알고 지금 다시 한번 뭔가 캐내려고 하는 겁니다. 낭군이 이 홍천 북면촌에 사시던 김낭청의 자제가 아닙니까? 라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묻네요. 그러니까 이 말로 인해서 새로운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될 것 같아요. 학공이 변색해서, 변색이라는 건요, 얼굴빛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거나 화가 날 때, 특히 여기서 놀랐겠죠. 이 말이 어찌된 말이냐. 별선이 말하기를 첩에게 감추지 마세요 하고 저의 부친이 아버님이 하시던 말씀을 자세히 말할 즈음에 밖에 이제 홍씨가 나타나네요. 홍씨는 이제 그 어머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별선이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씨를 붙여서 성만 이야기합니다. 딸의 방어 놀려오다가 딸이라고 나오죠. 창밖에서 들으니 여차여차하다. 여차여차. 이 말을 듣고 놀라 천방지방.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은 계속 다 놀래네요. 동지도 놀랬고 별선이도 놀랬고 그 다음에 엄마 홍씨도 놀랬다. 이거 놀랄 사건이라는 거죠. 이 노비 전담 문서와 이 김학봉의 정체가, 그렇죠? 그만큼 긴급하고 다급한 그러한 그 김학봉의 처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딸의 방으로 놀러 오다가 놀래 가지고 왔는데 천방지방. 천방지방이라는 건요, 너무 급해서 허둥지둥 막 함부로 날뛰는 모양. 의태어입니다. 의태어. 달려와 호흡을 통치 못하다가, 호흡을 가누지 못하다가 남편 동지에게 말하기를 여아의 방에 갔다가, 여아라는 건요 딸 자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식이라고도 합니다. 들으니, 내가 귀로 들으니 저희 내외, 그러니까 딸과 사위죠, 하는 말이 사위가 홍천부 북면에 살던 김낭청의 아들이라고 하니 정말 수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지가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질책을 합니다. 어디서 그 부당한 말을 듣고 옮기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건 사리에 또 이치에 맞지 아니한 말을 옮기느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별선을 불러, 딸을 불렀죠. 그래서 너의 모친이 마침 네 방에 갔다가 너희들이 여차여차 하는 말을 듣고 와서, 이 여차여차라는 말은요, 제가 줄 쳐놨잖아요. 사이가 홍천부 북면에 살던 김낭청의 아들이다, 이 말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별선이 듣고 망극하여. 망극이라는 말은요, 끝없는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선이는 지금 현재 정서가 슬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희 목숨이 부모님께 달렸사오니 불초라는 건요, 못나고 어리석은, 뭐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이 딸 자식을 보아 각별히 조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학공이 이 말을 듣고 엎드리며 말하기를, 학공이가 이제 또 왔죠. 별선이, 그다음에 학공이 부부입니다. 복망, 엎드려 이제 바랍니다. 빙부, 자인 어른께 없어는 널리 생각하사 이 말을 누설치 마옵소서. 만일 이 말이 발설되면 불쌍한 인생 살기 어렵사오니 깊이 통촉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통촉이라는 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깊이 살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지하소서라는 단어와 같아요. 하니 동지가 학공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장부가 아니로라. 어찌 대장부가 이 말한 일로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제 따지는 거죠. 내 어찌 이 말을 누설하겠니? 조금 더 염려치 말라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학공이 수심이라는 건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 근심, 뭐 이런 거예요. 덜고 방으로 돌아왔다. 수삼삭이라는 건 이제 개월입니다. 수삼개월. 되도록 아무 일이 없더니 하루는, 하루 사건이 발생한 날이네요. 홍씨가, 사건의 원인이 바로 이제 그 홍씨네요, 홍씨. 그쵸? 별선이의 엄마. 술을 대취하게 먹고, 이 술인지 왼수네요. 그쵸? 술을 많이 마셔서 이제 크게 취한 겁니다. 그리고 저의 동류라는 건요, 이제 동년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또래에게 이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차 옮기게 돼서 한 사람이 알고 이제 두 사람이 알고 이제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는 말이 되게 돼서 뜬 소문이 나고 이제 스캔들, 쑥덕 공론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돼서 촌중 온 마을에 자자하다는 겁니다. 자자하다는 건요,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들썩하게 그 소문이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죠 이제. 그래서 의논이 분분하여, 그래서 분분하다는 얘기는요, 뒤숭숭하고 시끄럽고 어수선하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일 묘책을 의논하니, 그렇죠. 이제 이 신분이 들통난 김학공의 그 신분이 드러났으니까 이 죽일 묘책을 의논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학공이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하면서 이 서술자가 여기서 주관적인 개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주관적 개입이 나오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학공의 존재가 어때요? 자신들의 신분상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기로 하겠죠. 그렇죠? 네. 자, 중략 부분을 가시겠습니다. 중략 부분에 가시면 간단히 나왔는데요. 학공이가 별선의 희생,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네요. 슬픈네요. 그래서 학공은 별선의 희생을 이제 결과를 이제 이야기한 것 같고요. 개도섬, 이곳이 이제 개도섬인가 봐요. 그렇죠? 탈출한 후 탈출했네요. 아버지의 중마고, 아버지의 친한 친구죠. 황승상의 양자가 됐네요. 그렇죠? 예, 황승상이라는 도우미가 생겼네요. 그렇죠? 예, 양자로 가서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자사가 돼서, 자사라는 건 당시에 감찰관입니다. 감찰관. 그래서 개도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복수의 화신이 돼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강성해진 노비들에게 위협을 받던 학공이 이제는 어때요? 자사라는 권력을 얻어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과거 급제입니다. 자, 자사가 김학공이겠죠? 들어가며 좌우 산천을 바라보니 산도 옛날 보던 산이요, 물도 그대로다 이거예요. 수목, 나무도 다 그대로다 이거죠. 그러면서 슬프다. 옛일을 생각하니 비회 역시 슬프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슬픈 시름이나 회포를 비회라고 그래요. 슬프다 나왔죠? 똑같습니다. 측량하기 어렵다. 이제 헤아리기가 어렵다. 측량하기가 어렵다는 건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하지 못할 정도로 슬픈 겁니다. 현재 김학봉이요. 자사가 감색을 불러. 이 감색은 이제 벼슬아치입니다. 그러니까 감관이나 생리를 아울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벼슬아치에게 이제 물어보겠죠. 그래서 자사가 말하기를, 내 이 섬을 구경하고자 하니 섬은 절승지다. 아주 그 경치가 빼어난 곳이다. 그리고 패치 못할 섬이로다. 버리지 못할 섬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도는요, 이 도망간 노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섬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그 복수의 목적을 숨기고 섬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변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하나 인총이라는 건 이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으니 온갖 구실과 전세를 탕감한다. 이 구실이라는 건요, 이제 각종 세금, 세납, 조세들 얘기하는 거고요. 전세라는 거는 이 논밭에 부과되는 이제 세금, 조세를 탕감하여 준다는 겁니다. 탕감이라는 것은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모여 살게 하도록 나라에 장계를 보냈다. 장계라는 것은 임금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들 알라 하니, 자, 요 대사에서는요, 이 개도섬에 살고 있던 이 노비들이 다른 곳에서 가지 못하게 하도록 김학공이가 일부러 자기적으로 했던 행위들입니다. 예. 그래야 이제 복수를 할 수 있잖아요. 어디 못 도망가게 해서요. 그곳 백성들이 분보를 듣고 여쭙되 태산 같은 덕택으로 안접이라는 거죠. 편안히 마음을 먹고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자사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도 떠나지 말고 안접하라. 예, 그렇죠. 떠나면 안 되겠죠. 물가에 나와 배를 타고 떠나니 그놈들이, 자, 이거 보세요. 이제 그놈들이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 인물을 지금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복수에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자사가. 손모아 축수하더라. 축수라는 건요, 두 손바닥을 마주 대고 비는 겁니다. 자사가 원수를 갚을 비계는 남모르는 계책입니다. 그걸 얻으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요. 자, 그렇죠? 하고 육지에 다다르니 각읍 군마는 이제 병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대선 큰 배입니다. 등대란 건 미리 대령했다,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하더라. 자사가 기뻐서, 너무 기쁘죠. 복수에 이제 칼날을 갈아왔었는데 오늘에 와서야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기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께 아래고 황승상과 임감사. 자, 여기 이 황승상은 이 양 부모가 되겠죠. 양아버지, 그렇죠? 임감사는 구체적인 신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보낸 걸로 봐서 긍정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서간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도로 회정하여. 회정이라는 것은 돌아오는 길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섬으로 복귀한 겁니다. 이때 그놈들이 자사의 말씀을 고지 듣고 양양자득, 그렇죠? 양양자득이라는 것은요, 어떤 뜻을 이루어 뽐내서 뭐 잘난 체하고 득이 양양한 겁니다. 지내더니 자사 다시 돌아오신다 하거늘 더욱 기뻐하여, 예, 그러니까 이 김학공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강두에 나와, 강두는 이제 강가의 나루 근처입니다. 거기에 나와 맞으며 좋아하더라, 그렇죠? 예, 세금도 탕감해줬죠. 예, 온갖 세금들을 다 면제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먹고 살기 좋게, 예, 이렇게 원래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사가 들어갈 때 군졸더러 분부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섬을 포상하고자 하여 뜻을 나라에 아뢰었더니 교지에 다시 들어가 백성을 안모하라 하시기로. 이제 안모라는 건요, 이제 백성을 위로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다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는 이제 특별하게 분부할 말이 있으니, 분부라는 건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동주졸. 자, 가동주졸이라는 것은 길거리에 노는 철없는 아이들이나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싸그리다 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대령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때 이놈들이 모두 기뻐하여 남녀노소 가동주졸 할 것 없이 모두 다 모였다. 자사, 장대, 큰 무대에 올라간 겁니다. 높이 올라 방포, 그러니까 포나 총을 쏜 겁니다. 한 방을 팡 쏘고 백기를 휘두르니 억만 군병이 일시에 응답하고 둘러싸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 걸 보면 굉장히 엄격하고, 그렇죠? 아주 그 위풍당당한 그런 군대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곳에서, 높은 곳에서 주의하는 이 김학공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일벌백계를 할 그 준비가 되는 거죠. 기치창검이라는 건요, 군대에 쓰던 깃발, 창, 검, 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따위들의 일호를 희롱한다. 그러니까 해와 달을 희롱한다. 그만큼 이제 어떤 그 모습이 그 장대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고각함성, 이제 그 고각이라는 건 뿔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이제 북치고 나발을 부는 그 아우성치는 소리를 고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좀 어떤 겁니다. 위풍당당하고 아주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천지에 진동하더라. 이제 과장법까지 쓰였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단죄를 내리겠죠. 자사가 그제야 이제 완화하니, 그렇죠? 천천히 느리게 나서며 모인 군중에 분부하여 말하기를 타동 백성, 다른 동네 온 백성이 이 중에 있거든 왼쪽으로 앉아라. 왼쪽으로 앉으라는 얘기는요, 무고한 백성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입니다. 하고 또 별선의 아비 내외, 그렇죠? 별선의 아비 내외 죽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동지와 홍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좌편으로 가라 하시거늘 영을 내렸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수, 자, 얘네들이 이제 뭡니까? 복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부지기수다. 이 부지기수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가 호통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모르느냐? 나는 강주 홍천부 북면에서 살던 김낭청의 아들 학공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무슨 원수로 나의 부모 동생을 다 죽이고자 하고 나도 마저 죽이려 했더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애매한 별선이만, 그렇죠? 이제 별선이는 죄도 없는데 죽인 것을 아느냐 모르냐 하면서 호통을 치는 장면이에요. 내 이제 부모 동생과 별선의 원수를 갖고자 하여, 그렇죠? 원수를 갖고자 하여 들어왔으니 너희는 내 손에 죽어봐라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학공이 자신의 집안에 해를 끼치고 별선을 죽인 노비들을 원망하고 또 질책하고 그러면서 이제 묻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단죄를 내리죠. 그러면서 학공이 경험했던 일을 요약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 방식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놈들이 이 말을 들으니 대경실색한다. 크게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렇죠? 공포스러운 거죠.
안이 떠는 놈이 없더라. 자, 이런 게 이제 문어체라는 거고요. 예, 공포에 떠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설자의 주관적 개입이에요. 함정에 든 범이요, 그물에 든 고기다. 자, 우리 고전소설에 참 많이 나오는 그러한 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대꾸와 비유가 쓰였고요. 이미 이제 잡혀서 옴짝달짝 못하고 죽을 지경에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어찌 도망가기를 바라리요 하면서 역시 설자의 주관적 개입이 나왔네요. 그렇죠? 속절없이 이제는 꼼짝없이 학공의 손에 일조에 함몰하여. 일조라는 건요, 아주 짧은 시간에 함몰이라는 것은 처단당하거나 몰사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 마지막에도 또 나왔고요. 개인적으로는 김학공이 어때요? 복수를 한 거죠. 또 신분질서를 회복하는 양반층 계층을 전체를 어때요? 대변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설을 정확히 공부를 하시고요. 어려운 단어들이 많고 복잡한 사건 구조는 아닙니다만은 단어들이 좀 어려워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연습을 꼼꼼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를 바라고 싶고요. 오늘 공부해 주셔서, 같이 공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